네, 주간 격투기 토크쇼 아웃레이즈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세 분 논객 모셨습니다. 해병대 몇 기죠? 1039기입니다. 1039기에 빛나는 사실상 TFC 유병학 기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실상 TFC 유병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나나물 부사장, 유괴 전문가 정윤아 칼럼니스트 오셨습니다. 네, 정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반 블랙 컴뱃, 아니라니까. 사실상 강원도민. 아니라니까. 그러나 친 로드 FC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정성욱 편집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할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저 앞에 강원 사랑이라고 이렇게 또 이니셜 마크까지 있는 분이 계신데. 아, KS가 강원 강원 사랑 아닙니까? 강원도민으로서 강원 사랑 아닙니까? 그거? 네, 강원도 화이팅이고요. 네. 네, 그리고 친 로드 FC 맞으시죠? 친로드죠, 저는. 맞죠. 친로드, 친 블랙 컴뱃.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간질 요괴라고 불리는 이교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로드 FC가 끝나고 에어비앤비 오피스텔을 하나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먹고 떠들면서 녹화를 했습니다. 밤새도록이라는 말은 반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거의 종편 촬영급으로 나온 거죠. 종편 촬영. 일단 오피스텔 빌렸고 그다음에 보족 세트. 맛있었습니다. 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주전부리들. 라멘. 그쵸, 라멘. 다음날 라멘에 커피까지 해가지고. 기십만 원이 이제 기십만 원, 기십만 원이 제작비로 들어갔는데 나온 게 이제 딸랑 하나였어요. 꼴랑이죠, 꼴랑 하나. 네, 굉장히 저는 야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끝이죠 이게. 네, 속이 굉장히 쓰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작자니까. 네. 앞으로는 에어비앤비를 갈 일이 없다고 보고요. 없다. 그날의 추억을 그냥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앞날을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그 정도 매치가 없으니까. 매치도 없고 대회 후에 있는 이 형님들의 체력을 제가 간과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대회 직후에 해도. 그러니까 아까 뭐 여기 이교덕 기자 얘기했지만 밤새 놀았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교덕 기자 먼저 쓰러지고요. 뻗으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저 쓰러지고요. 두 분이 오히려 이제 밤새 좀 그러니까 30대와 40대의 차이가 엄청나죠. 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황인수 선수의 어떤 스타성, 대단한 실력이다. 그리고 정문홍 회장의 역전타, 역전 홈런 같은 어떤 부활, 이걸 엄청 조명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칭찬도 많이 하고. 그게 그대로 이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뭐 논란이? 대회 끝나고 한 5일 지났는데 석고 핸드랩 논란으로 커뮤니티가 엄청 뜨겁습니다. 이렇게 갈 줄 알았나요? 저는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이렇게 크게 핸드랩 가지고 이렇게 큰 논란이 있었나도 싶어요. 나 진짜 뭐 이교덕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격투기 기자 생활을 나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이게 지금. 지금 좀 처음이라서 공론화되고 대중들한테 관심을 가진 게 처음이에요. 그런 것 같고서. 존 존스의 복귀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지금 석고 밴드, 석고 핸드랩 논란이. 맞습니다.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 방송을 하는데 제가 언제나 말씀하시죠. 저는 한 30명 정도 오거든요. 거의 이거 할 때마다 100명이 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댓글 달고 안에서 싸우고 지금도 저 알림이 오는데 제 영상을 올리는데 거기서 댓글이 계속 달려요. 그분들끼리 싸워요 지금. 유튜브 조회수 좀 빨고 있던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빤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니 그만큼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있다. 네, 뭐 빨기도 빠른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요. 빤다는 거를 얌얌쩝쩝으로 통일하시죠. 얌얌쩝쩝으로. 그때 뇸뇸으로 했었죠. 그때. 그러니까 두 양군으로 나뉘더라고요. 또 그래서 뭐 이름도 뭐 개장 뭐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이름이 갈리더라고요. 또 요즘에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그쪽을 멸칭하는 게 하나가 나오고요. 서로를 멸칭하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멸칭.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럴까 좀 비하하면서 폄훼하면서 부르는 이름. 그렇죠. 폄훼하면서 부르는 이름을 되게 빠르게 만들어요. 요즘 그
제 또 꼰대니까 이렇게 MZ 세대들은 저희도 MZ인데. 네. 개장단. 개장단. 여기 이제 MZ시잖아요. 여기. MZ라고 안 하셔서 다행이고요. MZ. 존 존스가 이번 주인가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이야. 저조차도 좀 잊고 있었다. 이야. 이제 석고 핸드랩 논란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도 남겨주시고 뭐 핸드랩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진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컨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전체적인 조명을 좀 해보면서 전망도 해보면서 지금 뭐가 문제인지 좀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붕대를 이제 손등 내지는 이렇게 너클 파트 부위에 감는 것을 핸드랩이라고 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밴디지라고 많이 표현을 해왔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핸드랩으로 통일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미국식 표현이거든요. 네. 우리 또 친미 아니겠습니까? 친미? 친미. 네. 제가 또 중도 오빠로서 또 친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그렇습니다. 핸드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핸드랩에는 이제 두 가지 어떤 그 감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아니라 감는 것이 있어요. 네, 재료. 네. 하나가 거즈입니다. 거즈. 네, 이제 붕대 같은 개념이죠. 네. 붕대 같은 개념으로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는 것을 거즈라고 통칭을 하시죠. 그리고 테이프. 테이프는 이 거즈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삐뚤어지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딱 감아주는 것. 이걸 테이프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접착력이 있어서 이렇게 거즈를 딱 묶을 수 있는, 고정할 수 있는. 그래서 싸우다가 이게 틀어지거나 빠지거나 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사건 정리를 우리 유병학 기자가 좀 잘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원래? 네, 사건 정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황인수 선수가 너무 잘했잖아요, 경기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졌어요, 사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된 게 이제 석고, 바로 뭐 글러브 안에 석고를 넣었다, 뭐 석고를 바른다, 이런 핸드랩 안에. 맞습니다. 핸드랩 안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크게 불거졌어요,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이제 로드 FC 측에서도 이제 바로 정확한 말을 드렸죠.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근데 이제 명현만 선수의 근데 아내분 인스타가 또 다시 한번 좀 잠잠해질만 했는데 또 불을 지폈어요. 좀 우리 남편이 좀 뭐 핸드랩이나 이런 좀 약간 그 안에 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뉘앙스가 좀 규정되지 않은 거를 좀 행한 것 같다는 걸 표현을 했어요. 네,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맞는 선수가 맞은 선수가 느꼈다. 펀치가 이상하다고 그거 참고 하다가 기권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스타그램에 썼어요. 명현만의 아내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 쓰신 분이 그러니까 남편분이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맞아보니 지금까지 입식 경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펀치가 없었다. 그러면서 좀 다시 논란이 불거졌죠. 근데 또 더 놀라운 부분이 명현만 선수가 갑자기가 아닐 수 있는데 은퇴 선언을 또 바로 해버렸습니다. 뭐 석고 논란이 있던 없든 했던 안 했든지는 간에 명현만 선수가 이겼고 그의 앞날을 황인 선수가 이겼고 뭐 그의 앞날을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딱 끝내버리니까 이게 또 여론이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깔끔한데 굉장히 깔끔한데 여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죠. 뒷맛이 안 깔끔하지. 안 깔끔하지. 완전 정치질이지. 멘트는 깔끔한데 그 속뜻으로 여러 해석이 될 수 있는 말로 끝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뭐 명현만 선수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이게 이제 아쉬움과 은퇴를 하면서 뭔가 좀 한마디 좀 남기고 싶은데 라는 거를 좀 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이 탄생한 거예요. 거기 표현이 뭐가 있냐면 핸드랩의 문제가 있든 없든 그 포인트죠 또. 황인수 선수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졌다 이렇게 표현을 처음에 하고요.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팬들과 소통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하시고 단체가 규정을 더 체계화한다면 우리나라 격투기는 더 발전할 것이다. 여지를 남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핸드랩에 대한 부분에 나름대로의 의혹을 갖고 있다라는 걸 남겼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증폭이 된 거지. 사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타이밍의 은퇴 선언인데 오히려 불을 더 떼운 거죠. 기름을 확 부은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명현만 선수랑 명현만 선수의 와이프분이 기름을 부은 건 사실이에요. 네,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되는 거에 있어서. 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봐봐. 아니 그냥 그럴게요. 봐봐.
현만이가 맞았대잖아. 우리 현만이가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게. 아내분의 말은 저는 50%는 이해 갑니다. 왜냐면 자기 남편인데 이렇게 맞고 왔으면 분통이 터지니까 그렇게 쓰실 만도 해요. 근데 그리고 명현만 선수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 주위에서 자꾸 그거 아니야라고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다시 생각해보니까 맞은 게 좀 보통이 아니긴 해라고 해서 이런 약간 자기도 좀 아쉽고 그러니까 이런 걸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감히. 근데 이건 가능성에 대한 문제고 네.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맞을 때부터 알았어, 이상하다고. 그렇게 느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기권을 좀 빨리 하고 이렇게 결과가 마무리되지도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 설명을 드리기 너무 위해서 많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황인수 선수가 백스테이지에서 핸드랩을 감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좀 편집이 돼 있어요. 편집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영상을 찍은 게 그거밖에 없는 건지 몰라도 그거에 올린 게 조금 더 또 불씨를 지폈어요. 이거 완벽하지 않은 증거다. 제가 영상을 또 촬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모든 영상은 롱테이크로 안 찍어요. 롱테이크라는 게 뭐냐면 한 번도 끄지 않고 계속 찍는 거예요. 근데 모든 영상이라는 게 그렇게 찍지가 않아요. 여기 찍고 여기까지 됐네. 그래서 끊어요. 그러고서 다음에 또 가서 형 인수 형 여기 찍어야 돼요. 그러고서 또 찍어요. 그게 끊었다가 편집을 했다라기보다는 저는 테이크 하나가 이어진 느낌이지 그걸 갖다가 뭐 이게 어색해서 끊었어? 아니 그걸 하루 종일 찍진 않는단 말이에요. 붕대를 감는다고 해서 그거를 왜냐면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형 붕대 감는 모습 그래서 그런 거 찍는 거겠지. 그걸 갖다가 일부러 막 편집해서 끊는다? 그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그런 방식의 촬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영상을 찍는 분들도 그렇게 찍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한 개를 계속 틀어놓고 찍기도 그렇고 그냥 찍고 이 부분 찍고 나중에 편집 그리고 아니면 요청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 해야 돼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이제 또 그것도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일단 한 마디가 다 기름이 되고 있고 영상 하나가 다 기름이 되고 있어서 지금 5일째 활활 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동탁의 어떤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와. 역사 한번 넣어봤습니다. 나 지금 방금 그 생각했어. 진짜 뻥 아니고. 왜냐면 다들 그 정도 수준이다. 와, 네, 다들 높습니다 수준. 동탁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배꼽까지 생각. 여기까지 하시죠. 네. 역사는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 전 두 가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명현만 선수의 그 은퇴 발언이 오히려 내가 졌는데 인정하고 2차전을 붙여달라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그만두겠다는 게 2차전을 붙일 수 있는 명분이 더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차라리 이런 멘트들이 오히려 직접적인 것보다 돌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이제 황인수 선수의 백스테이지 불씨 중요한 부분이 나왔냐 안 나왔냐의 차이입니다. 그 뭐 핸드랩을 감을 때라든지 뭐 어떤 여기 테이핑을 할 때 이 부분만 나오면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그렇기 지적이에요. 때문에 불씨가 되는. 그거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아예 안 올렸어야 된다. 그렇죠. 아니 어차피 그 부분이 없으면 그 부분 다른 부분을 올려서 뭐 합니까? 아니 근데 뭐냐면은 그 며칠 전에 황인수 측에서 이 모든 이 의혹을 풀어줄 수 있는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미리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다고 왜 안 올리냐고. 근데 막상 올리니까 해결이 된 게 아니라 더 사람들한테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성호 편집장님 말씀대로 롱테이크랑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테이크를 붙여서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차이. 그러니까 불씨가 올라가는 거죠. 사실. 그거는 이제 의도적이냐 아니냐라는 건 모르는 거죠. 그건 당연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이제 촬영에 이런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복싱 선수인 안토니오 마가리토라는 선수가 본인은 이제 안 넣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몰래 넣어가지고 이게 발각돼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처럼 황인수 선수의 핸드랩에 석고가 들어가서 단단하게 만들었느냐 이게 처음에 시작된 의혹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되게 성행했던 거라잖아요. 예전에 프로복싱에서. 프로복싱뿐만이 아니고 저 이번에 입시격투기 그 이재훈 총감독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석고도 넣고 흔히 석고 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에서 그분은 이제 태국에서 경기도 뛰었으니까. 여하튼 지금 중요한 거는 석고를 넣느냐 안 넣느냐. 저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지나간 화제라고 보거든요.
안 넣은 걸로 안 넣은 거예요. 당연히 안 넣었죠. 왜냐 넣었다고 하면 만약 제가 그거를 주입시킨 사람이라고 하면 제가 황인수 선수 세컨으로 저는 경기 끝나자마자 핸드랩을 가위로 잘라가지고 뺄 겁니다. 제가요. 황인수 선수는 정신이 없어서 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 모르게 빨리 이 영상 인터뷰할 때 안 나오게 빨리 맨손으로 하게 빼야죠. 그런 거 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넣었다는 걸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싶기도 하고. 오케이, 그럼 바로 넘어갈게요. 네네. 지금 다음 주제. 우리가 지금 석고는 넣지 않았다라고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 주제는 지금 얘기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아까 저희가 정의 내렸던 거즈 위에 테이핑을 하는데 그 테이핑을 이 너클 파트 부분, 그러니까 정권 부분이죠. 사람들을 때릴 때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면에 테이프를 여러 겹 발라서 단단하게 만들었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건 일단 뒤에 다루고, 그런 단단하게 만드는데 고의성이 있었나. 근데 지금 유병학 기자의 주장이라면 이걸 하고 다녔잖아, 막 돌아다녔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고의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판단할 수 있고요. 로드 FC 측에서 준 그 길이나 그 양이 있잖아요. 테이프나 거즈나 핸드랩에 대한 그거를 본인이 잘 활용한 거라고 보거든요. 뭐 제재가 아무것도 없었고 심판층에서 사인도 다 했고 뭐 사인이 뭐 위에는 안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전 로드 FC 영상 다른 선수들을 봐도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이번 경우만이 아니라 그건 이제 심판 재량에 따라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팬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황인수 선수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는 약간 빌런에 가까운 선수 캐릭터고 명예만 선수가 정의의 사도 같은 캐릭터였으니까 뭐라고 하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어떤 팩트적으로 나온 자료들과 그리고 뭐 기자들, 관계자, 코치, 선수들 대부분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로드 FC의 규정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없다. 이게 지금 중론입니다. 지금 이 중론에 따라가지 않는 분들은 네티즌 분들밖에 없어요, 현재.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 룰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드 FC에서는 이 너클 파트의 테이프를 고정시키는 용도로, 그러니까 두껍게를 안 하면 고정시키는 용도로는 활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뭐 한두 겹 정도 붙여가지고 딱 잡아줄 수 있는 정도만. 근데 이게 두껍게 돼가지고 앞에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심판들은 잘 면밀히 따져보고 눌러보고 보고 시야로 보고 해가지고 문제 없다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지금. 그렇게 로드 FC의 심판진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로드 FC 심판은요, 심판이란 존재가 기본적으로 잘하면 욕을 안 먹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욕을 먹는 사람들이라 되게 좀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심판들은. 이런 걸 놓친다? 저는 예전에 그리고 로드 FC에서도 여기 핸드랩이라고 하죠. 핸드랩을 감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답니다. 그런데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몇 번 거부를 해서 그다음부터 안 감아주기 시작한 게 지금 다시 이렇게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로드 FC에서 보는 영상도 또 있고 거기 이렇게 사인해주는 영상까지 있는데 만약에 그랬으면은 진짜 너무 음모론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뭐 지구 파괴까지 갈 수 있는 뭐. 그러니까 팬분들은 제가 이제 그러면 커뮤니티의 어떤 음모론자라고 하면 좀 너무 그렇다.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처럼 얘기를 해볼게요. 맞습니다. 그러면 심판하고 로드 FC가 밀어주는 선수를 심판하고 짜가지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를 지금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판과 황인수 쪽 사람들이 다 한 통속 한 마음으로 짜서 심판 매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인데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심판 매수죠, 뭐. 당연히 불가능한 거지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건 뭐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믿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도 그건 아닌데. 아니, 당신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답을 정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자답을 하자면 하나는 아까 유병환 기자가 얘기했던 포인트는 맞다고 생각해요. 황인수 선수가 사실 경기 끝나고 바로 기자회견 그 백스테이지 인터뷰를 한 게 아니에요. 한 30분 동안을 그 안을 돌아다닙니다.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주고 인터뷰도 해주고 막 뭐 완전 거기서 자기 혼자 주인공이에요. 그냥 30분 있다가 아주 겨우겨우 끌고 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게 그 뒤에서 백스테이지 인터뷰를 했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 내내 핸드랩을 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내가 핸드랩에 대한 부정을 알고 있었다면은 미리 진작에 제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끝나자마자 그 뭐라 그러지 세컨드와 가위가 있어요. 끝나자마자 가위로 쫙쫙쫙쫙쫙 끊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백스테이지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교덕 기자가 데려오고 제가 그걸 바톤 터치해서 같이 갔는데 김도현 선수 옆에서 보면서 자기가 영상을 찍고 있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그분이 핸드랩 해줬다는데 그분이 불안하면은 인수야 잠깐만 야 인터뷰하기 전에 야 이거 끊고 하자. 야 불편하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편하잖아. 야 끊고 하자.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자기가 자기도 흐뭇한지 영상 감독이 잠깐 어디 갔나 봐요. 영상 감독 대신 이러고 찍고 있더라고요. 선수와 세컨드의 고의성은 어떤 정황상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납득이 안 된다. 만약에 그게 정말 부정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질렀다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들을 저희는 관찰을 한 거죠. 뒤에서. 그러니까 저는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자라는 게 아니라 본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백스테이지에서 본 걸. 저는 이제 경기장보다는 백스테이지에서 메인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있었거든요. 심판들이 만약에 이거를 심판들이 뭐 밀어주고 짜고 이럴 가능성이 전 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다들 이분들이 또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다 관장님들입니다. 네, 관장님들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기준을 나름대로는 세워가지고 진행을 여태까지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많은 경기 중에 이 경기에 대한 핸들의 논란이 갑자기 터진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의아함이 좀 있는 거죠. 동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처음은 아니라는 거지. 만약에 그게 한번 의도성이 있었다면 심판들도 그럼 이게 처음이겠습니까? 그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종합격투기 대회장에서 입식격투기를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UFC 같은 경우에는 너클 테이핑이 아예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MMA 선수들은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입식에서는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도 문제가 없다. 로드 FC 룰북에 보니 규정되어 있는 게 없다. 그럼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나누면은 그 두껍게라는 게 기준을 뭐 어떻게 잡아야 되나. 주먹에서 2cm인가 3cm인가 5cm인가 그거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클 테이핑이 아니라 테이핑을 줬을 때의 길이를 봐야 돼요. 그 길이를 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어디는 해야 되는 게 고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선수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꽉꽉 잡아줘야 정확히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 주되 저 좀 부족한데요. 좀 더 주세요. 하면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긴 길이를 말면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어떤 그런 테이핑에 대한 길이나 이런 게 명확히 정해졌어야 된다는 거죠.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긴 거죠. 아니 근데 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네. UFC 북미 통합룰에서 거지를 얼마나 제한을 둘까요? 9m입니다. 야, 9m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9m. 네. 9m. 테이프가 3m. 그 안에서만 하면 돼요. 근데 선수들이 이제 그래플러냐 스트라이커냐에 따라서 그 두께를 조정을 하는 건 가능한 거예요. 이 안에서. 예를 들면. 근데 실제로 UFC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매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 선수가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할 거니까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심판 보는 앞에서 그걸 해가지고 검사를 맡아서 통과하면 또 돼요. 근데 방금 테이핑의 길이가 너클에 대한 길이를 다 써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너클은 못 붙이지. 애초에 거기는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여기서 나눠서 얘기해야 될 거는 지금 규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그건 뒤에 좀 얘기하고 규정에 대한 부분에서 웬만한 단체들이 그 길이에 대한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도 한 롤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한 롤 이렇게. 그 정도 안에서만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의 단체들이 다 길이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다. 결국엔 그럼 로드 FC도 그게 규정이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양을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네. 똑같은 양. 그게 규정인 거고 그거를 명현만 선수는 답답하니까 덜 묶은 걸 수도 있고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도 취재를 했죠. 그래서 명현만 선수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황인수 선수는 그걸 다 썼을 거야 아마. 다 쓴 것 같아요. 준 걸 다 썼을 것이고
명현만 선수는 본인이 약간 이렇게 딱 묶는 거에 대해서 갑갑함을 느낀대요. 손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이 작은데 글러브에 비해서 내가 선호하는 글러브 크기에 비해서 손이 작으면 더 많이 핸드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또 꽉 느끼는 느낌이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명현만 선수는 손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헐겁게 한대요. 실제로. 평소에도. 그래서 원래 이제 핸드랩을 하고 나서 가위로 이 거즈를 좀 자른답니다. 뒤에 끝부분을. 그래서 약간 움직이면서 좀 헐렁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명현만 선수는 그렇게까지 했다는 거지. 그 끝나고 나서 그 찍었던 영상에 이게 명현만 선수 헤쳐진 것도 사실상 어느 정도 이걸 헤쳐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터질 수 있다는 거죠. 경기를 그렇게 하다 보면. 네. 그래서 룰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건 저는 이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심판의 사인을 확실하게 너클 부분까지 다 했어야 돼. 의욕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사실. 그거를 보면은 정문홍 회장도 처음에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면 정문홍 회장도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 그 부분을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판마다 사인하는 형태는 다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는 거야, 정문홍 회장님도.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로데프 심판장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들도 알고 있어. 저희가 사인을 더 확실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의욕을 좀 더 증폭시킨 것 같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의욕을 여지를 남겨 마치 덧댄 것처럼 지금 사인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제가 이제 그 심판들 믿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거짓이 없을 거라고 믿어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사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기본 핸드랩 할 때는 사인을 한 상태고 위에 이제 너클 테이핑 할 때는 사인을 안 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후에는 너클 테이핑 하고 나서 사인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위에 요 부분에는 사인이 안 돼 있어요. 명현만 선수는 돼 있고. 그러니까 오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황인수 선수만 안 돼 있어요. 그까지 위에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언뜻 보면 여기 손등까지만 돼 있으니까 덮은 것 같은 사인을 한 다음에 뒤에 손등을 덮은 것 같은 느낌이 대기실에서 따로 한 것 같기도 하고 더 작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제가 영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덮은 건 아니고요. 이 선이 똑같아요. 제가 그 백스테이지에서 제 영상 캡처 본과 그리고 그 당시에 심판이 이렇게 하는 영상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 끊어진 부분까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도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똑같은 건 어쩔 수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확히 찝어준 건 이교덕 기자가 그걸 정확히 찝어준 거예요. 여기다 사인 하나만 했으면 돼요. 그걸 안 하셨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의문을 남겼다. 그렇죠. 그 3m 내에서 너클 부분은 안 넣어도 돼요. 그 자유잖아요. 재량인데. 그 심판들이 얘기하는 건 한 겹이나 두 겹 정도로 붙여가지고 그냥 고정만 시키는 용도로 쓴다면은 오케이. 근데 너무 많이 붙여서 딱딱하면 검사를 해서 눌러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시 해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두 겹에 대한 길이를 어떻게 잡는 것과 이렇게 그럼 계속 돌려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앞으로도 그 규정을 안 잡아놓으면. 아니요. 그거 아니라 원래 이렇게 잘라놔요.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쭉 해서 두 번 정도를 위에 붙여라. 가마라가 아니라 몇 미터를 그러니까 두 번 정도를 붙여라라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대로라면은 문제는 없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아마 유명 기자도 그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맞아요. 감으면은 다시 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감은 느낌 있는데 다시 해오라고 안 한 거잖아요. 황인수 선수. 아니요. 그거는 감아도 되는데 고정시키면서 감아도 되는데 딱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비뒀다는 거예요, 심판들이. 그리고 그 임태욱 심판이 나온 영상을 보면 그 감은 게 뭐냐면 이걸로 감은 게 아니라 여기 색깔이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얘기 나온 거잖아요. 그 테이프를 3개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붕대, 거즈, 그리고 거즈, 그리고 이렇게 고정시키는 거, 그리고 고정시키는 거 하나 얇은 거 있죠, 푹신푹신한 거. 그걸 하나 더 주는데 거기서 보면 영상으로 다 이렇게 감아요. 그걸로 맨 마지막에. 그래서 황인수 선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딱딱한 것도 아니고 이것 전체를 고정시키는 테이프가 하나 또 있어요. 그거는 저는 다른 분들도 봤을 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준상으로는 그리고 절차상으로는 아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는 그 사인이 좀 통으로 안 돼 있었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거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 자체가 일단 정리를 하면 규정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로 이제 넘어갔어요. 여론 자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교를 하기에 킥복싱이나 복싱이나 이런 쪽에 좀 세계적인 단체들은 너클 파트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로드는 붙이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 아니냐 어떤 여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여지를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세계적인 기준에 따라가야 되는 건데 왜 규정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느냐 요 비판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아까 유병학 과장도 얘기했지만 다시 그 룰을 좀 개정하고 아니면 룰을 확실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아까 유병학 과장이 얘기했듯이 2번을 붙여라. 아니면 2번도 문제가 되면 붙이지 마. 그거를 그런데 그 로드 FC나 아니면 로드 FC 그 심판단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민해야죠. 네,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사람들은 이걸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걸 좀 이런 논란 그리고 또 국내에서 또 얼마만입니까 이런 논란 또 진짜 존 존스 시릴가네를 덮을 만한 이 논란 얼마만입니까 진짜. 그래서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진짜. 뭐 유학까지 아까 다 얘기했어요. 빨리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룰로 박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딱 개정하고 홈페이지 같은데 전에 홈페이지에서 못 봤어요 저는. 그런데 최근에 영문이 올라왔더라고요. 영문 한글 홈페이지인데 왜 영문을 올렸는지도 모르겠고 그 부분은 빨리 좀 고쳐야 된다. 예. 로드 FC에? 예, 홈페이지에 오피셜 룰로 올라왔다. 예, 영문이 올라왔어요. 아니 한국 홈페이지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저도 이번을 통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한 3, 4일 동안 한 3, 40명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국내외 전문가들하고. 예. 근데 이게 로드 FC의 문제죠. 사실 대표적인 종합격투기 단체니까. 근데 관행입니다. 일본의 종합이 그런 고정을 하기 위해서 너클파트에 테이프를 붙여 왔었어요. 과거에. 김민수 선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 히어로스 뛰었던 샤크 김민수. 진짜 옛날. 네. 그냥 다 그냥 붙였었대요. 그때는. 물론 K1 입식 단체는 그때도 엄정하게 너클파트에 테이프를 붙이는 걸 금지했었답니다. 이것도 뭐 현재 그 관장님들, 뭐 임시빈 선수라든가 뛰었던 선수들한테 제가 다 들은 거예요. 근데 종합에서는 그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대. 그리고 프라이드 2004년의 룰을 보면 그렇게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고정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도만 나와요. 테이프에 대한 사용에 대한 룰 그거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종합이 자체가 사실은 일본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쓰고 있었던 거야. 스피릿 MC 때부터. 그렇죠. 이게 로드 FC만 문제가 아니라 스피릿 MC 때부터 그렇게 늘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관행처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엔젤스, WG, 블랙컴뱃 전부 다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없는 거잖아요. 없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로드 FC는 항상 이제 뭐 이게 비호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으니까 좀 두들겨 맞는 경향은 있어요. 뭐 1등이 숙명 아닙니까? 근데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통일화시키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면 좋겠다. 근데 이거에 대한 아주 확실하게 좀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입식 타격기의 전문가들이더라고요. 확실하게 이거를 잡아놓지 않으면 이게 한 번 감고 두 번 감고 세 번 감고 네 번 감고 이러면 달라진대요. 주먹이 단단함이. 여기에 또 물기까지 가해지면 저 석고처럼 바뀔 수는 있다. 예전에 물을 좀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라고 하는 걸 보면 입식에서는 이거에 대한 약간 심각성이라고 해야 될까? 영향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좀 제가 덧붙이면 입식은 협회가 있습니다. 국가공인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주체육위원회 같은 데가 있죠. 강원도 예를 들어서 강원도 무에타이 협회, 뭐 서울 무에타이 협회 그런 게 있으니까 규정도 확실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죠. 국가공인 쪽에서. 종합격투기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유병학 과장하고 그때 인터뷰했을 때도 유병학 과장 똑같이 얘기했어요. 관행이었다. 그렇게 해왔다. 그렇게 해왔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없다. 그때 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그 로드 FC에서 기준을 잡으면 아까 뭐 얘기하신 거랑 뭐 똑같죠. 어쨌든 거기서 1등 단지에서 그걸 잡으면은 다른 데서 좀 따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여긴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긴 안 해요? 라고 얘기도 나올 거고. 저는 유병학 과장 한번 얘기해요. 어쨌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네티즌들의 무서움과 광기도 느꼈지만 다른 것보다 그건 있었어요. 뭐냐면 로드 FC가 십몇 년 된 단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밴디징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황인수나 명현만 같은 빅매치에서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됐다는 것 자체에서 좀 실망감이 있었다고나 할까? 근데 그런 마음 들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드FC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우리도 나름대로 룰이 있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데죠. 근데 반면에 이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지들이 1등이고 십몇 년 됐고 아시아 넘버원이라는데 이런 시합에서 이거는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중요하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러한 오해들을 만들 수 있게끔 룰이 약간 허술하게 돼 있었다는 것 자체에서 실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고.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등 단체라면 이런 게 있으면 비판받아야죠. 비판받아야 될 문제고. 다만 이제 황인수 선수가 황석보다 뭐다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너무나 감정적인 문제 같고 뭐 동의하진 못합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지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 게 느낌이 뭐냐면 그거 같아요. 최근 트렌드 공정. 그거에 지금 또 꼰대 발언하겠습니다. MZ 세대들이 많이 좀 이렇게 MZ라 그러면 더 꼰대가 나. MZ 세대들이 더 이렇게 화가 났다. 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법을 어긴 게 아니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법기술자들이 법기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 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약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반성을 하는 게 제가 얘기한 게 아까 그거였거든요. 아니 규정이 없고 뭐가 없는데 왜 불만이야? 라고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또 MZ 세대들의 또 들어보니까 제가 또 꼰대 역시나 저는 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 꼰대예요. 그러니까 관행이란 이름으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암암리에 넘어가는 위야무야.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그래서 지금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도 눌러보고 안 딱딱하면 통과시킨다는데 그 기준이 없죠. 경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뭐 잠깐 딴 생각하다가 눌러 더 딱딱하게 통과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이걸 믿겠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로드FC 기자회견 후 상황을 정확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로드FC는 다음 주에 100% 가오형 라이프에서 정확한 규정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 답은 아닌데 이게 답이 됩니다. 그냥 너클 테이핑 금지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답이 아니라는 거는 너클 테이핑 금지라는 게 이 종합격투기나 입식격투기에서 답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고정을 해야 되는 선수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여론을 잠재우고 앞으로 그 공정성을 하기 위해선 그냥 앞으로 금지해버리면 돼요. 근데 로드FC는 100% 전 다음 주에 얘기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냥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안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죠? 왜냐면은 그렇게 운영을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북미 통합 룰이 있어요. UFC만 딱 봐도 아예 앞에는 테이프를 안 붙이거든요.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때 사진 공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지를 안 주는 거지. 그런 의혹의 여지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통일되게 공정하게 기준을 갖고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걸 보여주는 과정이 지금 로드도 필요하고요. 로드 누가 믿겠어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그렇죠. 그렇게 됐죠.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는 이런 의혹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인데 거의 밀란 수준입니다. 네. 만약에 내가 좀 믿었던 유병학이라는 선수가 좀 많이 맞아가지고 졌어요. 근데 유병학은 그렇게 해서 질 선수가 아니야. 그러면 야 저기 까보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야 밴디지가 좋아. 핸드랩 가져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명현 선수가 누가 봐도 뭐 9대1, 8대1을 이긴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약간 원사이드한 느낌을 줬기 때문에 또 일어난 일이죠. 불거든. 그러니까 좀 팬들이.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유병학 기자의 말대로 그냥 이렇게 너클 파트에는 아예 테이핑을 안 붙이는 쪽으로. 물론 이렇게 하려면 코치들이나 트레이너들이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렇죠. 기존에 안 했던 핸드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 유튜브만 가도 엄청 많아요. 전문가들이 해놓는 게. 근데 저는 지금 의견이 또 맞는 게 어차피 밖에 나가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다들 우리나라 선수들 지금 뭐 세계적인 무대 가고 싶어 하잖아요. 미리 연습하세요. 통일을 시키자. 네, 미리 연습하세요. 이교덕 기자 말대로 그렇게 해서 앞에 핸들에 안 붙이게 하고 어차피 미국 북미나 다른 데 가면 안 하니까 원챔피언십도 안 하고 다 안 한답니다. UFC도 안 한답니다. 여러분 가고 싶잖아요. 연습하세요 미리. 왜 여기서는 붙이고 거기서는 안 붙이려고. 저는 더 나가서 이거를 저는 4, 5일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거를 마무리를 제가 짓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20년 차 기자로서 한마디 한다면 저 이런 말 별로 안 하거든요. 한 줄평. 재언을 하자면 재언. 모든 단체가 기준을 똑같이 마련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여기 너클에 테이프 붙이지 말자. 라고 제언을 하고 싶은 거죠. 제안을 하고 싶은 거고. 네. 그러면 다 공통된 어떤 조건 내에서 하나가 이제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후에 따져야 될 또 여러 가지 뭐 다른 파생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보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TFC 어떻게 하실 거예요? 따단. 저는 적극적으로 네. 없애자는 걸 주장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 의견과 동일한 거죠? 네, 그리고 제 의견이기도 하고요. 제가 먼저 아닙니다. 제가 먼저 아니에요? 이기덕 기자님 얘기를 들어서 하는 생각도 있었을지 저도 4, 5일을 생각하면서. 근데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안 하면 빈틈을 안 만들면 돼요. 그럼 빈틈이 자꾸 나오니까 불공정이 나오는 거예요. 빈틈을 안 만들면 돼요. 네네.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전문가분들한테 또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의견을. 뭐냐면 딱 정해진 거즈와 테이프만 쓸 수 있도록 확실하게 모든 단체가. 저는 그래서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UFC처럼 뭐 따라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써 있는 게 테이프에다가 그냥 로드 FC 그래서 그것만 쓰게 해라. 그리고 거기에 적정량만 딱 줘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걸 뭐야 바로 티가 나거든요. 아니면 좀 색깔만 다른 걸 써더라도 눈에 딱 띄거든요. 네. 이 거즈 위에 테이핑을 했는지 어디가 딱 경계선인지 보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블루 코너 대기실이나 레드 코너 대기실에 한 명씩 테이핑을 핸드랩을 해주시는 분이 상주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건 어떤 의견이냐면 라카롬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 명씩 가서 검사하기보다는 딱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면 첫 코너 그쪽에 와서 감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편도 만약에 원하면 와서 볼 수 있고. 네네네. 여기서 또 욕심을 내자면 이게 그런 의견이 들려서 이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견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핸드랩을 감아주시는 분은 적어도 한 2-3명.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감는 게 달라서 난 그래도 이 사람이 가까워라고 하는 사람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UFC에도 사진을 딱 줘요. 한 5명 사진을 막. 그 핸드랩 감는 분 막 이러고 막 사진이 있어요. 그럼 난 그럼 이 사람 막 그렇게. 초이스군요. 네, 그래서 그 코리안 탑팀 분들은 하우스라는 사람 많이. 예, 그 할아버지. 제이슨 하우스인가? 예,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건 뭐 재밌는 얘기인데 손가락 한 번씩 펴보라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 손가락을 피라 그러면 선수들이 다 웃어요. 꼭 큐를 하게 가운데니까. 가운데를 꼭 하게 하고. 그 사람의 어떤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이군요. 그걸 꼭 해요. 그래서 옆에 이제 주최위원회가 감시하는 사람도 웃고 막 같이. 이제 그런 어떤 전문 인력을 로드 FC는 만들려고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한다고 하고. 근데 그 찰나에 만들려고 하는 찰나에 이게 일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난감하다. 근데 오히려 이 기회로 그런 전문 인력을 빨리 육성하는데 힘을 쏟겠다 이런 약속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로드 FC 한 단계 더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논란으로서. 그리고 이 안건도 있어요. 이 제안도 있었어요. 녹화를 떠라. 그것까지 진짜 오반데. 녹화를 떠라. 그러니까 CCTV나 뭐 이런 걸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전체를 좀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이걸 공용화된 고정 카메라를 놓고 녹화를 뜨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은근히 또 의미가 있는 게 우리 이제 추성훈 선수가 오일을 발랐을 때 물론 그 영상을 본 사람은 있습니까 혹시? 맞다. 있죠. 있어요. 그러니까 힉슨그레이시 비디오처럼 봤다는 사람들은 있죠. 근데 이제 관계자들 뭐 마에다 아키라나 뭐 타니가 사다루나 뭐 사쿠라바 본인, 뭐 추성훈 뭐 이런 사람들은 봤다고 하는 거고. 네. 그게 왜 유출이 안 될까? 근데 힉슨그레이시 안조요지랑 똑같아요. 그것도 엄청 유명한 비디오인데 유출이 안 돼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근데 힉슨그레이시 비디오는 힉슨그레이시한테 있죠. 도장 깨기 하러 갔을 때 안조요지가. 그것도 봤다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판크라스 오자키 사장이나 이런 사람은 직접 봤대요. 그레이시 도장 가서. 과거에 이제 판크라스 사장이죠. 오자키 사장. 가서 봤군요. 약간 실제로 있는데 대중들한테는 아직 유출은 안 된 비디오인 거죠. 약간 돌아가시면 마지막으로 그때쯤 안조요지 그런 그 기록 자체가 중요하죠. 확실한 어떤 사람들한테 증거가 되고 신빙성을 믿음을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빼박이죠.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누군가는 또 제안하셨습니다. 야 장난이 아니구나. 좋은 제안이죠.
편이죠. 사실. 그 저도 근데 우리 이제 좀 약간 반성 타임인데 반성 저는 타임. 이거 진짜 잘 몰랐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뭐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좀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래요. 이 정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다 아는 거 아니야?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터지니까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혹시 뭐 하나 정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요즘에 조그마한 주짓수 대회들이 많이 열리는데 제가 좀 못 갔지만 그 주짓수 대회 조그마한 주짓수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앰뷸런스가 있는지 좀 봐주세요. 그게 사람들이 좀 지나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주짓수라는 운동이 많이 다쳐요. 의외로. 그래서 응급처치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심하면 뼈도 부러지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거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에 다시 한번 좀 쫄라매자.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걸 기사로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 제가 주짓수 대회장을 갔을 때. 그리고 그 담당자한테도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러면 움찔움찔하고. 블랙컴뱃 관련돼서 얘기할 건 없어요? 그거 얘기할까요, 그냥? 아니요, 넘어가요. 얘기할 게 있긴 합니다. 얘기할게요. 두고두고 얘기하시던가. 아니,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임병희 선수 사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네, 그거는 어떤 점에서? 유우성 감독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저희 사적인 자리에 가서 그분이 이렇게 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하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허둥지둥대고. 그런데 이미 올라와 보니까 혀가 말리고 있어서 기도가 거의 다치는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 양반이 빨리 해서 삽관을 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확보하고 그래서 임병희 선수가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닌가요? 가장 심판이라든가 응급처치 요원들이 선수가 쓰러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응급처치인데 그 부분을 안 했다라고 하면 저는 제 2의 그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아이 데리고 그러니까 저 반블랙이니까 얘기 좀 할게요. 사람들이 하도 반블랙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너무 나간 것 같고 걱정하는 마음은 알겠지만은 반블랙. 그래서 전문 인력이 그런 응급처치 요원도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선수가 쓰러졌을 때 대응하는 방식을 좀 당황하다 보면 골든 타임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제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봤던 심판들 로드 FC나 뭐 TFC나 그런 분들은 빨리 했어요. 빨리 하고 뭐 문제도 빨리 해결했고 물론 TFC에서도 한번 큰 사건이 한번 일어날 뻔했지만 지금 잘 살아 계십니다 그분. 그런데 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블랙컴뱃도 지금은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른 심판들도 또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양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다. TFC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TFC 대회 당일날 준비를 할 때 항상 앰뷸런스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도착했는지 항상 경기하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와 있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 항상 옆자리를 비워놓고 그 가는 길에 동선에서 문제가 없는지 항상 보고 그런 식으로 항상 제일 먼저 보죠. 그게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저도 이런 비슷한 일들을 그냥 넘긴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개체 속임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코미어 타월 게이트 같은 그런 게 이제 한국에서도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는 못 집어냈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게 그랬던 것 같아. 저도 뭐 지금 할 얘기가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런 영상을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딱 기억나는 선수가 딱 보이네요. 머릿속에. 그리고 또 발바닥 찍찍이 이런 거. 그건 뭐 전설로만 들어서. 근데 이것도 대부분 보면 그 네티즌들이나 팬들의 지적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못 보는 거지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내가 그걸로 얼마나 떠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격결에서 발바닥에 100% 뿌렸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몇 번 있었고, 그렇죠? 한국 격투기에. 그러니까 불신이 있던 게 계속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도 성찰은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되고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고쳐 나가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이
질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도 생각이 나가지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뭐 예전에 솔직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 격투기가 맷집이 약하다. 너무 많이 때리면은 아예 소멸할 수도 있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없지 않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맷집도 충분하고. 그때도 소멸은 안 돼요. 아니 그런데 저는 제 나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짐작대로 이거 막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스스로가 이상한 짐작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아닙니다. 예. 저도 할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셨잖아요. 그럼요. 저 키보드 오리오 출신이고 키워 출신. 예. 뭐 이거는 이 부분의 사실 끝판왕은 약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직 타이밍을 좀 보고 예. 분명히 이거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좋은 타이밍이 한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장전을 해두고 있다가 현실적인 어떤 해결책들을 좀 찾아보고 제안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만간에 명현만 간장게장을 가서 예, 명현만 선수를 만나고 바로 옆인데요. 고생했다라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한번 갑니까? 네, 브이로그를 찍어도 되고 먹방을 하면서 같이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일단 매상을 많이 올려드리면 되기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의 어떤 발전을 기원하기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갑자기 양념게장이 먹고 싶네요. 네, 거기는 간장게장이 거기 진짜 비밀 가르쳐드릴까요? 명현만 간장게장에서 제일 맛있는 건 떡볶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